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박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화면이나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노출시켜 드리고자 시도를 하는 중이거든요. 약간 화면이 이상하더라도, 어색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어색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소장님, 네.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미분양이다. 그렇죠. 미분양에 신호탄이 울려야 이 시장이 변곡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수도권 서울에는 미분양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드디어 이 미분양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으니 뉴스 기사 한번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서울 아파트 분양 감흥 속 북서울자의 줍줍 나왔다. 분양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무순위 천약이 분양시장을 달굴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는 서울 무순위 천약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30일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들어서는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무순위 천약이 진행된다. 미아 3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난 1월 말 1순위 천약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무순위 천약에는 전용 면적 42, 2가구, 84제곱미터 6가구, 112제곱미터는 10가구로 모두 18가구가 공급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1순위 천약에서 완판된 단지가 지금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것은 미계약분 물량인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이 시장 전망이 조금 다소 엇갈리더라고요. 네. 공급 부족이 오랜 기간 지속된 서울에 들어서는 신축 분양 아파트인 만큼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라는 평가인 반면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높은 분양가는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이게 분양가를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분양가를 보면 이 84제곱미터 9억 그리고 112제곱미터는 한 11억 초 정도 시세를 지금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서울에 나왔어요, 미분양이.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미분양은 아니고요. 이제 미계약분이 나온 것이죠. 미계약분.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의 필연적으로 다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아. 근데 네. 나온 게 18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주목을 해야 되냐. 약간 그 부분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변수가 생기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어차피 다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뭐냐, 네. 그렇죠. 서울의 이 자이 같은 경우, 경쟁률이 좀 이제 예전보다는 낮아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30대 1, 50대 1 나오고 그 네. 이하도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경쟁률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몇십 대 1이에요. 사실은 계약이 다 끝날 걸로 예상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18세대의 미계약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줍줍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봐서 이 단지의 입지를 좀 살펴봤잖아요. 네. 이게 정말 외곽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미계약이 나왔나 네. 좀 살펴보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4호선 미아역이랑 또 가깝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뭐 세대수도 1000세대 이상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쟁률도 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계약분이 나왔다. 이런 상황 변화가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나온 상황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처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짚어주시지 않으면 18가구 금방 다 소진될 텐데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나? 이렇게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네. 아예 안 나왔었습니다. 예, 미계약분이라는 게 서울에서 나오는 상황이 없었어요. 사실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나오긴 간간히 나왔는데 아파트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브랜드 있고 대단지에 교통도 좋고 입지도 좋은 이런 위치에서 미계약분이 나온 건 거의 최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소장님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책위에서 이제 분양 시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경기도에서도 안 나오다가 몇 달 전부터 이제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네. 우리가 이제 한번 다루긴 했지만 송도도 지금처럼 처음 미계약분이 나오고 이게 미분양이다 막 이렇게 하고 댓글에 보면은 뭐 다 팔렸다 네네. 뭐 이런 이제 댓글 아니다. 막 이런 있잖아요. 댓글 달리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송도에서 연달아서 다음 현장에서 미분양들이 막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네. 저희가 그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네. 지금은 경기도지만 네. 올해 뭐 말이나 뭐 내년쯤에는 서울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벌써 네, 한 벌써 달도 좀 지난 안 나온 된 거죠. 시점에 네. 나왔다는 게 네. 네, 놀랍더라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수요자가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예전 같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약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수요자들이 당첨이 되어도 이제는 고민을 하는 상황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송도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던시 송도에 처음 미계약분이 나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경쟁률이 높아서 이건 안심해도 될 상황이다라고 여겼던 현장에서 미계약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다음 현장들이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경쟁률이 뚝 떨어졌어요. 이런 현상이 바로 선당 후곰에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먼저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자 이런 식의 청약이 서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계약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선당 후곰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널 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자금력이나 뭐 이런 것들, 이사 계획이나 이런 것들 면밀히 따져보고, 좋지만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청약을 안 넣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심리가 진짜 서울 안에 내 집,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고 네.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오래 벌어졌단 말이죠, 정말. 그쵸?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대출 규제도 들어가고, 여기에 분양가도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일반 시장이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결과가 하나둘씩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양 시장이 이렇게 침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일반 시장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약간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양 현장이 확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얘는 그냥 급속도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네.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 먼 미래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항상 네. 들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심리가 갑자기 확 죽어버린다고 네. 말이 안 됐었는데 서울 안에서 이렇게 미분양이 날 줄이야. 그리고 이게 또 면적이 또 좀 적어서 그런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네. 이제 대형 평형이 이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금액대가 이제 훨씬 높으니까 네. 그런 게 미분양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네. 안 돼서 보자니 또 건설사에서 대출도 또 알선해주고 네. 이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죠. 보통은 제가 이제 분양을 해봤잖아요. 뭐 자기가 조건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보다 이게 자기를 제가 홍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분양을 잘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양을 해보면은 다른 건설사들은 분양할 때 조건들을 그냥 주어진 조건 그대로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분양을 받을 만한 조건들을 네. 잘 만들어줘요. 그래도 원하는 조건대로. 이번 조건도 원래는 9억 넘어가잖아요. 그럼 네.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대출이 나오게끔 알선을 해주는 네.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막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받지 않았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지금부터는 이제 분양 시장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서울은 안전해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갔어요. 그리고 서울은 미분양이 절대 안 나.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서울도 안심권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로또 분양도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드는 게 네. 가격대가 그렇게 또 낮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에만 여러분들이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분양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네. 땅값 올라갔죠. 지금 이번에 공시지가 엄청 올랐다는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땅값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분양 계획이 이제 인허가 들어갈 때 이런 데들은 분양가는 무조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시장은 정말 분양 시장, 특히나 네. 이 경쟁률부터 시작해서 네.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까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추세를 잘 지켜보고 이제 그 변화의 흐름을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집을 사서 여러분들은 주식처럼 막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죠. 집을 샀으면 거의 최소 2년은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뒤에 그러니까 내가 팔아야 될 시점을 면밀히 고민을 해보고
그런 흐름상으로 예상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분양은 지금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2년이나 5년 정도 네. 거주 의무 계약도 있고 하잖아요. 네. 2년 후도 모르는데 솔직히 5년 후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주춤하게 만드는 조건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오늘 시간에 이 분양시장, 서울의 분양시장 이 얘기를 저희가 올해 3월달에 얘기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분양시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